안녕, 간마마예요. 세상에, 날이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름엔 더위만으로도 지치는데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뿐만 아니라 식중독 같은 잔병치레도 많이 하시죠? 병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덥고 습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이 없어서 영양소 섭취도 부족해지고 땀으로 수분도 빠져나가 버리고 체온 조절 기능에도 과부하가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이러한 폭염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부터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보양 특집으로 건강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경, 유전, 생활습관을 꼽아요. 이 중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환경이나 유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생활습관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적절히 수면을 취하는 습관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운동을 생활화한다면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잠을 혐오하는 대표적인 사회여서 잠을 많이 자는 걸 게으르게 보고 죄처럼 여기지만 수면 부족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대장암과도 관련이 있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약물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정신병과도 직결된다고 하죠. 그러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꿀잠을 자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먹거리 정말 중요해요. 오늘 먹은 맛있는 점심은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쓰일까요? 치아로 음식을 꼭꼭 씹어 넘기면 위에서는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좋도록 죽 형태로 만드는데 이때 위산이 음식물을 녹여요.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담즙산이 한 번 더 작용해 죽으로 만드는데요. 이때 췌장에 무리를 주니까 음식물은 오래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죠? 소장에 옮겨온 죽 상태의 음식물 속 영양소를 흉털이 흡수하는데요. 장내에 유산균처럼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많아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산균이 중요한 거랍니다.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혈관의 도움, 정확히 말하면 혈류의 도움으로 간으로 가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겠죠? 간에서 해독작용을 마친 영양분은 다시 혈관을 통해 세포로 가는데 전달된 영양소 그대로는 세포가 인지를 못해요. 이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영양분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뀌려면 비타민이 꼭 필요해요. 채소 위주로 새끼 잘 챙겨 먹어라. 제때 자서 제때 일어나라.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 운동해라. 술 줄이고 담배 끊어라. 이런 말 서울대 가려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이 들리신다고요? 맞아요. 밥 챙겨 먹기 힘들고 운동할 시간 내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 술 마시고 담배라도 피워야 하는 게 현대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속부터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저 간마마가 서울대 가기만큼 어렵기만 한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도와줄 참고서를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참고서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정말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정의는 일상의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해요. 새끼를 잘 챙겨 먹더라도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다거나 남들보다 부족해지기가 쉽다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산균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는 유산균을 비롯한 유익균이 85%, 유해한 세균이 15% 비율로 존재해요. 이 균들이 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줄거나 늘기도 하면서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항생제를 맞는다면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곧 회복하겠지만 선천적으로 장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장내 생태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날에 삼계탕 드셨어요? 부화되고 21일 만에 삼계탕이 되는 어린 닭들은 질병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먹여서 키워요. 닭뿐만 아니고 수많은 식품들이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항생제에 노출되죠. 어떤 종류의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항생제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인체 면역의 70% 이상을 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항생제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의 식생활을 생각해보면 꼭 장에 트러블이 없더라도 유산균을 식사 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산균은 강한 위산을 견뎌내고 장소까지 살아서 가고 용털에 생착해 오래 살아남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기술이라 시중에는 대부분의 유산균이 위에서 사망하거나 장내 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품이 많아요. 미해부 미엔청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의 내산성과 내 담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셀포점이라는 생명공학적 캡슐 공법이 적용되었고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칡거리에 존재하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 또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셀포점 공법을 적용하여 제품에 담았답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대표적으로 홍삼이 있어요. 소화된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 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좁아져 있거나 혈액이 탁해 혈류가 좋지 못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홍삼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6대 기능성 중 하나가 혈액 흐름 개선일 정도로 효과가 잘 알려져 있답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엑기스, 편, 정, 분말, 젤리나 사탕까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선택할 때는 홍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도 고려하셔야 해요. 미해부 말글청 플러스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홍삼을 발효시켜 별도로 사용했어요. 발효를 하면 미생물에 의해 원래의 크기보다 더 작게 저분자화되는 건 아시죠? 또한 혈전 용해 등이 있다고 알려진 바실러스 균으로 발효한 양배추 보리 발효 분말이라는 발효 원료도 적용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인데요. 건강한 혈관에 깨끗한 피를 통해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하더라도 비타민의 도움 없이는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요. 비타민이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대인은 식사를 통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고 과도한 농약과 비료의 사용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토양 속 영양소가 고갈되면서 70년대 채소, 과일이 함유한 비타민에 비하면 현대에는 그 함유량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추가적으로 비타민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죠. 비타민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합성 비타민이냐 천연 비타민이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온라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선택이 어려우시죠? 합성 비타민은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배출이 어렵고 특히 여러 제품을 혼합해 먹어서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각 비타민의 권장량을 고려해 적절히 혼합된 종합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해부에서는 멀티비타민 BMBN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인디언 구스베리에서, 비타민 B군은 효모에서 추출한답니다. 여기에 함초 발효 추출물을 함유해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해요. 또한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제로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BMB에는 소화 과정을 통해 A, D, E, K로 전환되는 정부물질 형태로 들어있어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산균, 혈액순환 개선식품, 종합 비타민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 보셨을 거예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고 가격만 비싼 제품에 뒤통수를 맞은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실패 없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 보양 특집 제2탄으로 성인병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성인병의 습격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들과 그 선택법을 공개할 거예요. 벌써 기대되시죠? 그럼 서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